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9번째 페이지. 이강민의 잡지사를 위해서 어젯밤에 밤새 블럭 장난감을 조립하고 오늘 다소 퀭한 표정으로 돌아오신 화성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밤을 새서 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야, 오늘 네. 화면 하나에 우주가 가득하네요. 티셔츠에도 나사가 써 있고. 아, 그러게요. 네, 예. 저거를 어젯밤에 네, 저희를 이게 위해서 맞습니다. 개봉하지 않았던 장난감을 네. 조립을 하셨다. 아, 얘가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화성 탐사 로봇 그 퍼서비어런스의 이제 레고이고요. 얘가 네. 퍼서비어런스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퍼서비어런스인데 네. 그 얘랑 같이 이제 탑재해서 같이 그 찾아간 친구 중에 하나가 조그만한 드론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그 비행 방식의 탐사를 했고 예. 인제뉴어티라고 또 귀여운 친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 쟨 드론이고. 네. 그래서 얘 이렇게 굴러다니고. 네. 예. 실물을 완전히 담고 있는 거죠, 얘가? 네, 맞아요. 이게 로봇 팔도 있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제 혼자 윙 하면서 노는 거죠. 이거 비싸 보이고 진짜 조립도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거를 네. 들고 와 주셨네요. 그 감사드립니다. 약간 여담인데 예. 제가 레고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특히 레고가 우주 관련된 컨텐츠도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왕복선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난이도가 높았어요. 조립에? 네. 보통 레고가 뭐 3세 이용가, 5세 이용가 이렇게 나이를 써놔요. 네. 이거는 10살 이용가로 되어 있어요. 10살 이용가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어려운 진짜 감히 어린 애들은 할 수 없는 맞아. 난이도고 네. 어제 진짜 손가락 거예요.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웬만하면 생색 안 내시는데 진짜 고생하셨나 보네. 아, 진짜 지금까지 만든 레고 중에 제일 슬펐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한 시간이 걸려 있는 레고였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고생이 오늘 충분히 좀 보람 있는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 제가 진짜 우주먼지 2주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을 딱 봤는데 알고리즘에 나사 발표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 찾았다. 그래서 저는 뭐 이상한 채널이겠거니 했는데 네. 진짜 뉴스 채널 영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네. 우주먼지 예, 기다렸는데 네. 오늘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퍼서비어런스호가 뭘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네, 화성에서. 맞아요. 예.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 퍼서비어런스가 열심히 화성 주변을 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보신 그 뉴스는 이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서 굉장히 유력한, 전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어떤 생명의 흔적으로 의심되는 지형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 논문도 나오고 그 논문 발표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나사가 발표를 한 거죠. 네. 근데 일단 나사 천문학을 좋아하시는 오랜 팬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나사의 중대 발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항상 나사가 뭔가 우리 진짜 엄청 큰 거 들고 온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되게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딱 중대 발표를 합니다. 근데 보통 딱 그 중대 발표를 들으면 솔직히 과학적으로는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 같은 범인들이 들으면 아니, 저기 뭐 애게?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느낌? 사실 뭐 나사에서 생명체 발견했다, 생명의 흔적 발견했다 해서 어떤 중대 발표를 하면 진짜 뭐 살아있는 박테리아 하나 그렇지. 잡아와서 외계인 하나 생포해 오던가. 그렇죠. 그렇게 들고 보여줄 정도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막상 까놓고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의 농도가 되게 높은 암석을 발견했다. 아니면 뭐 어떤 생명 활동의 지표로 의심되는 화학 성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정황적 증거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 입장에서는 되게 흥미롭지만 이제 당연히 살아 숨쉬는 외계인을 기대했던 그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선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이 나사의 발표는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꽤나 흥미롭다. 물론 여전히 살아있는 외계 생명체를 잡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꽤 선방했다. 아, 이전에 비해서는 진짜 좀 선방했다. 흥미롭다. 진짜 혹하는데 약간 그래요? 좀 그런 수준의 발표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면 좋습니다.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게 네. 예, 왜 흥미로운지. 일단 첫 번째 퍼서비어런스는 착륙한 장소가 어디냐면 그 화성 주변에 예제로 크레이터라고 하는 크레이터가 있어요. 그 크레이터가 되게 재밌게도 그 크레이터의 경사 넘어서 과거에 물이 흘렀던 걸로 보이는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언덕 아래 약간 우리 낙동강 하류처럼 삼각조 같은 게 막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딱 그 강과 크레이터가 만나는 그 초입에 이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을 했습니다. 아, 일부러 목적지를 거기로 설정하고. 그쵸. 아. 왜냐면 여긴 진짜 확실히 한 수억 년 전에 물이 흘렀던 것 같다. 네. 그렇다면 여기 아마 생명의 흔적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이제 거기를 타겟팅을 한 거죠. 얘가 화성에 언제 도착했죠? 얘가 네. 그 재작년이었나? 재작년? 네, 그때 갔을 그쯤에? 거예요. 네, 아, 네. 그래서 간지 얼마 안 된 친구인데 그러네요. 예. 이제 열심히 탐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발견한 되게 흥미로운 지역 중에 하나가 네. 그 예제로 크레이터 주변에서 되게 하얀 암석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하얀 암석. 네, 그리고 여기에서 되게 표범 무늬 같은 얼룩진 지형도 발견이 됩니다. 표본 무늬의 네. 지형이.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레오파드 무늬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음. 이 지역을 참고로 그 애리조나에 있는 폭포 이름을 그대로 따서 체아바 폴스라고 불러요. 체아바 폭포. 폴스. 예. 네, 그래서 체아바 폭포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이번에 생명의 흔적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한 거죠. 네. 일단 이 퍼서비어런스가 발견한 거를 보면은 그 레오파드 무늬를 하고 있는 일대에서 굉장히 강한 탄소의 시그널을 포착했습니다. 아, 탄소의 시그널을 포착했다. 네, 그래서 예. 이 잠깐 로봇을 좀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예. 이제 갖고 왔으니까 좋은 보교제예요, 네. 오늘. 여기 이 친구가 로봇팔이 있잖아요. 로봇팔이 있습니다. 이 로봇팔 끝에 굉장히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저기 뭐죠? 그래서 네. 보통 이 이전까지 대부분의 화성 탐사 로봇들은 화성에 착륙을 해서 사진 찍고 대충 한 스쿱 흙 퍼다가 속에서 분석하고 그 정도로 끝냈어요. 네.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한계가 그냥 화성 표면 잠깐 이렇게 긁어보는 거죠. 아, 그런데 네.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야겠다. 혹시 돌멩이를 드릴로 파서 들어가면 오. 그러면 그 돌멩이 안에 혹시 생명체 흔적 같은 게 아직 있지 않을까? 약간 시추 개념이네요.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석유 뽑는 것처럼 수 미터를 뽑을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이 끝에 보시면 조그만한 드릴 같은 게 있어요. 아, 저게 드릴이구나.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윙 해서 재밌는 돌멩이가 나오면 다다다다다다 이제 드릴로 파는 거죠. 예.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그 드릴을 그 구멍 안에 네. 이제 어떤 성분이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끄트머리에 되게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탐사 장비가 있는데 네. 일단 왓슨 그리고 셜록이라고 하는 두 장비가 있어요. 홈즈와 왓슨이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지? 그 셜록하고 왓슨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네. 그 주변에 광시야 카메라로 이제 지형을 찍고 그 다음에 강한 자외선 같은 걸 비추어서 네. 그 성분이 이제 반사가 되면 빛을 반사하면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스펙트럼 네. 분석해서. 그러면 특정한 원소 성분마다 그렇죠. 고유의 이제 파장의 빛을 내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지형에 어떤 성분이 많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열심히 이제 여기저기 구멍을 뚫어서 그 파놓은 흙을 여러 캡슐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발대가 오면 그 캡슐을 전달해서 다시 지구로 갖고 오는 게 퍼서비어런스의 주된 임무입니다. 아, 그거를 수집을 해서 네, 얘가 자체 분석하는 게 아니라 퍼서비어런스 안에서 네, 네. 나중에 지구에서 보낸 후발대가 그거를 분석하러 가는 거야 아니면 그걸 가지고 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열심히 화성 여기저기 구멍 뚫으면서 네. 찍먹하면서 네. 그 샘플을 튜브에다가 잘 담아놔요. 그리고 일부는 이 공간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네. 공간이 넓지 않다 보니까 네. 그냥 자기 다니는 길목에다가 대충 이렇게 툭툭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화성에다가 네, 그냥 화성 표면에다가. 흙 표면에 그냥 튜브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 관 같은 게 있는데 예. 나중에 후발대가 와서 네. 이제 찾으러 오면 그때 다시 집어서 이제 주는 거죠. 아, 다 수거해 온다. 네. 아, 수거해서 지구로 가져온다. 네, 지구로 가져오는 거죠. 아, 지구에서 네.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이번에 분석한 이 체아바 폴스가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이미 작년부터 되게 논란이 됐던 지역이에요. 아, 요 지역이.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뭐 탄소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황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나 황이나 인 모두 지구 생명체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렇죠. 저희 뭐 곽식 작가랑 원소 얘기할 네. 때도 많이 배웠지만 탄소는 뭐 당연하고. 그렇죠. 우리 예. 몸 다 탄소 기반의 화합물이고 예를 들어서 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DNA, RNA 아니면 지질 이런 모든 걸 다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성분들이 바글바글한 지역에 모여 있다는 건 아마 여기에 수억 년 전 어떤 고대 미생물 같은 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첫 번째 정황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미생물의 어떤 화석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미생물의 화석이라고 조금 높게 쳐주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살던 미생물들의 어떤 흔적
정도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미생물이 뭐 배출한 무언가 그쵸. 뭐 이런 거.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예. 사실 탄소나 황이나 인이 존재하는 것까지는 네. 그래도 그렇게 신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굳이 생명 활동이 아니어도 네. 충분히 그 화성에 만들어질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높은 온도의 고온의 환경이 주어지면 이번에 퍼서비어런스가 탐지한 수준의 높은 탄소의 함량 그리고 탄소와 함께 얽혀 있는 황과 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여러 분자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화산 활동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 생명체 흔적이 아니더라도 그쵸.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이번에 발견된 여기까지만 보면 네. 이게 완벽하게 생명 활동의 징후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죠.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논문을 쓴 이 연구자들이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예제로 크레이터 일대는 글쎄 딱히 가까운 최근에 화산 활동 같은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들도 주변 다 탐사해 보니까 네. 어떤 뚜렷한 화산 활동의 흔적은 딱히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단순하게 예. 고온의 환경에서 얘네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확실히 생명 활동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일종의 근거를 좀 마련을 한 거죠. 아, 그런 네.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면 네, 생명 활동의 흔적일 수 있다는 거네. 네, 이건 뭡니까? 뭐 G 밴드 뭐 그래프에서 뭐 이런 거 보면 네. 이게 근거가 된다던데요. 아, 좀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스펙트럼을 이제 셜록이라는 장비가 열심히 탐지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가 G 밴드라고 하는 특정한 그 파장 영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신호를 주로 내보내고 있는 성분이 탄소예요. 저기 지금 그래프에서 네, 볼록 튀어나와 있는 볼록 저 튀어나온 구간. 부분. 네. 예, 예. 스펙트럼에서 이제 조금 더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기가 보면은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네. 저 체아바 폴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에 있는 다양한 지역들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사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활라 글레이드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멋대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 치아바 폴스는 무슨 색이죠? 체아바 폴스는 지금 저 붉은색?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아, 네네. 네,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렇군요. 구간으로 예, 보시면 예.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주변 일대가 다 똑같이 G 밴드에서 나름 관측 가능한 뚜렷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네. 이거는 아마 이 일대가 다 탄소 기반의 어떤 화합물을 많이 품고 있다는 걸 입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참고로 퍼서비어런스호는 2021년에 착륙을 했다고 하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퍼서비어런스에 또 다른 강력한 장비가 또 하나 있다던데. 맞습니다. 예. 이제 이 끝에 보시면 네. 또 다른 조그만한 카메라 같은 장비가 하나 있어요. 네. 얘 이름이 PIXL 해서 픽셀이라고 불러요. 픽셀. 네. 예. 그래서 픽셀에 들어가 있는 그 이름 약자 중에 X가 엑스레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쏴서 또 그 주변 일대가 어떤 화학 성분을 분포하고 있는지 이제 디테일한 지도를 그립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좀 재밌게 표현하면 되게 닉값하는 그 탐사 장비인데 예. 왜냐면 이 픽셀 장비로 촬영한 지도를 보면은 진짜 픽셀로 찍혀 있어요, 지도가. 저런 식으로 지금 자료를 띄워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게 이름을 지은 장비라고 볼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레오파드 지형 있잖아요. 네, 표범 표범무늬. 무늬 같은 이제 그 지역을 디테일하게 본 거죠. 이제 보니까 그 표범 무늬에 해당하는 동그란 검은 테두리가 있죠. 네. 그 테두리랑 그다음에 테두리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변화하는 화학 성분의 그 분포 변화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철 성분이 일단 검출이 돼요. 근데 철은 또 되게 중요한 게 생명 활동할 때 철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헤모글로빈. 맞아요. 네. 전에 우수님이 알려줬는데.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이 대표적으로 우리 지구 동물들이 이제 활용하는 철 기반의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 동그란 모양을 따라서 철이 되게 많이 모여 있다는 건 아마 탄소 기반의 철 단백질을 사용하는 뭔가 살지 않았을까? 또 이런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번 논문 속 발견이 흥미로운 거는 그 앞서 보여드린 G 밴드, 그러니까 탄소의 함량과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는 철 이온의 함량이 되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상관관계? 어떤 상관관계냐면, 그러니까 G 밴드 시그널이 높은 쪽으로 가면, 다시 말해서 탄소의 양이 많은 쪽으로 가면 철 이온의 양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입니다. 또 픽셀로 봤더니? 네, 반대로 G 밴드의 신호가 약한 지역으로 가면.
그러니까 탄소의 양이 적은 지역으로 가면 네. 철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철이 많아지면 탄소가 그렇죠. 줄어들고, 약간 총량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탄소가 많아지면 또 철이 줄어들고 이렇게 약간 교차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게 왜 의미가 있나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철 이온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 철이 환원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들은 신진대사를 할 때 네. 산화라는 걸 합니다. 산화. 네, 그래서 전자를 잃고 산화 반응을 하는데 네. 그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은 내가 산화하면서 뱉어낸 그 부산물을 또 그렇지. 가져갈 테니까 네. 걔네들은 산화의 반대에 해당하는 환원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환원 작용.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지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는 탄소 기반의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탄소 기반의 산화, 생명 활동을 하던 누군가 살고 있었고 그렇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철이 많이 환원이 되어서 철의 양이 줄어든 게 아닐까. 반대로 생명체의 밀도가 낮은 교외 지역으로 갔더니 네. 여기에선 탄소 기반의 산화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철이 덜 환원되어서 철 함량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꽤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진짜 그럴듯한데요. 제가 듣기에는. 네. 그럴듯한가요? 선생님이 듣기에도? 일단 그 상관관계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되게 흥미로운 발견이라고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엄밀하게 봤을 때 네. 한계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이 퍼서비어런스가 여기저기 찍먹하면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찍먹한 포인트가 아직은 아주 많진 않아요. 그래서 고작 이번에 논문에 실려 있는 걸 보면 한 4-5개 정도의 포인트에 대한 분석 결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많지 않은 포인트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좀 객관적인 입장일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좁은 지역 안에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생명 활동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화산 활동을 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시그널을 또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또 흥미로운 거죠. 이게 이번에 나사가 발표한 그리고 이제 뉴스 보도 영상의 이제 제목으로는 화성 생명체 흔적 찾았다. 그거의 자세한 내용이 네.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논문으로 발표가 됐다 그랬는데 네. 논문 제목이 좀 변화가 있었나 보네요. 이게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되게 재밌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저도 그렇지만 그 논문을 내면 처음에 내가 낸 그 모습으로 절대 논문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안 놔두나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 논문을 아무나 그냥 멋대로 쓸 수 있으면 그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학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피어 리뷰라고 해서 일종의 동료 평가를 거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논문을 내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또 다른 익명의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이거 엉망이다. 아니면 이것 좀 고치면 발표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또 주고받고 네. 뭐 제가 그냥 순수하게 순순히 네. 그 피드백을 받거나 아니면 아니다 난 이거 이렇게 낼 거다라고 고집 부려서 싸우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근데 이 논문 학계가 워낙에 오픈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검색만 해보시면 논문이 원래 어떤 제목으로 출간되었었는지 근데 어떻게 수정이 되었고 결국 어떻게 제출됐는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논문을 보면 원래 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원했던 제목은 되게 셉니다. 세요? 네. 어떤 식으로? 예. 화성에서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생명 지표를 탐지했다. 생명 지표를 탐지했다. 바이오 시그니처를 탐지했다. 이게 저 같은 사람들한테 되게 직관적이고 네. 솔깃한데요. 그리고 예. 아마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도 그러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발견한 게 정말 바이오 시그니처, 그렇지. 생명 활동의 지표이기를 다 바라고 있을 거예요. 더 뭔가 그쵸. 획기적인 발견이니까. 근데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하는 건 천문학계에서 정말 신중하게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생명 활동을 배제한 그 어떤 뭐 지질학적, 화학적, 대기 그런 모든 현상을 다 배제할 수 있는 증거인지 아니면 다른 걸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건지 그래서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다 떨어뜨려 놓고 나서 또 그리고 재현까지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땅땅땅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보수적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건. 예.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은 네.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당장 이거 우리 생명 지표 발견했다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누더기가 됐구나. 그쵸. 근데 까였구나. 예. 1년 전에 이걸 논문을 처음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 1년 전에 네. 이미 이 차야바 폴스 발견한 건 1년 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1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보니까 네. 결국에 논문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이처지에 실린. 네. 예. 생명 활동 그런 거 다 없어졌고요. 어떻게 됐어요? 대신에 예. 되게 좀 드라이합니다. 그 화성의 예조르 크레이터에서 산화 환원 반응을 발견했다. 아, 아까 말씀하신 네. 산화 환원 반응. 네. 아, 근데 너무 딱딱하잖아. 그렇죠. 이제 산화 환원이라고 네, 하면 그치. 그냥 뭐 다 산화 환원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좀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생명 활동이 아니다라고는 하긴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생명 활동이라는 표현을 좀 암시하는 그쵸. 거죠. 네. 최대한 어떻게 좀 톤 다운을 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종의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이제 타협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저희 지구에서 후발대를 보내서 이 퍼서비어런스호가 그동안 수집했던 샘플들 이번 거를 포함해서 가져와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나요? 네. 이게 좀 슬픈데요. 원래 나사 계획은 2028년에서 적어도 2030년 안에는 이제 후발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스 샘플 리턴 MSR 미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후발대가 착륙을 하면 얘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한 30개, 40개 정도 캡슐이 있거든요. 네. 그 캡슐 튜브를 잘 옮겨줘요. 네. 그러면 그 후발대 안에 조그만한 탄도 미사일 같은 로켓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옮겨 실어서 네. 거기서 푸악 쏴가지고 이제 화성에서 지구로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종의 화성발 지구행 로켓 배송을 그러네요. 이제 하는 거죠. 아 로켓 배송이네. 네. 진짜 로켓 배송이네. 근데 네. 이제 이런 미션이 사실 필요한 이유는 네. 우리가 그동안 인간이 직접 간 건 달이 전부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달에서 직접 돌멩이를 갖고 와서 달의 암석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지구 얼마나 다른지 혹은 같은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구와 달이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지, 오래전에 대충돌을 겪었다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들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까지 인간이 간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로봇만 갔습니다. 예. 그리고 로봇이 가서 화성 현지에서 분석한 게 전부예요. 그렇죠. 예, 이전에는 뭐 큐리오시티, 네. 오퍼추니티 이런 거 맞습니다. 있었죠. 예. 다 화성에서 흙 퍼보고 흙 구멍 뚫고 그냥 거기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실험 장비만 가지고 분석한 게 다란 말이죠. 당연히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화성 샘플을 지구로 갖고 와서 네. 우리가 진짜 멋대로 지지고 볶고 다 해보자 라는 게 이제 원래 나사의 계획이었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네. 지금 이 미션이 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죠? 이 중요한 걸?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하나는 나사가 원래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마스 샘플 리턴 미션의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다. 화성에 가서 거기서 다시 미사일 쏴가지고 지구로 오는 기술이면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50억, 7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10억 달러 이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초과해서 그쵸? 많이 있었구나. 두 배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예. 이건 나사 입장도 좀 부담스러운 거죠. 아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네. 그래서 이제 잠깐 스탑. 지금 너무 돈 낭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좀 합리적인 원래 수준의 가격으로 이걸 시도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짜서 다시 준비하자. 조금 시간 가지고. 그래서 여러 대학으로 다시 이 미션을 돌려보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이제 좀 저렴한 비용으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이번에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네. 이 나사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 트럼프 정부가 삭감을 했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깎았거든요. 나사 전체 예산의 25% 가까이가 그래요? 날아갔고 특히나 그 와중에 유일하게 화성 유인 탐사만 올라갔어요. 화성 유인 탐사.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의 미션 그것만 예산이 올라갔고 그럼 걔가 올라갔으면 전체 예산이 깎였는데 그럼 나머지는 더 깎였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대부분 순수 과학, 우주 탐사, 태양계 탐사 이런 예산들이 뭐 40~50%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날아간 거죠. 일론 머스크 그 유인 탐사선 그것도 나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같이 개발을 하는 거죠. 같이. 네. 그래서 되게 사정이 안 좋네 지금. 좀 안타까운 게 그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우리 사람 보낼 거니까 네. 사람이 가서 이 캡슐 모아놓은 거 갖고 오면 되지.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로봇 보내냐. 약간 이런 기조가 됐어요. 그래서 네. 안타깝게도 당장은 예정했던 마스 샘플 리턴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겠네요. 하더라도. 사실 그래서 예. 나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왜 왜 발표했을까? 1년 전에 이미 다 1년 논문- 전에 했고 논문 나왔고 그렇지. 심지어 논문도 누더기가 돼서 어. 제목에 바이오 시그니처 다 사라졌는데 어. 왜 지금 시점에 퍼서비어런스에 아. 이 발표를 했을까?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다. 네. 그래서 돈 주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거 캡슐 보내서 다 지금 탐사해서 지금 여기 다 튜브 쌓아놨는데 예, 이거 예. 매몰 비용 어쩔 거야? 이거 버릴 거야? 그렇지. 약간 이제 이런 네, 뉘앙스로 그렇지.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퍼서비어런스의 목적 자체가 후발대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얘는 후발대가 올 줄 알고 그렇지. 캡슐 다 구멍 뚫고 모아서 화성 곳곳에 다 흘려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네. 그럼 애써 가서 다 드릴로 구멍 뚫어놨는데 안 갖고 오면 네. 좀 아깝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구나. 일론 네. 머스크 그분이 화성 갈 거니까 좀 해주면 안 되나 자기.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이런 순수 과학적인 측면보다는 우주 개발 그리고 유인 탐사,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에 좀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좀 방향성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좀 이거 좀 회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샘플이 한 3, 40개 정도라 그랬잖아요. 네. 생각보다 좀 적네요. 이거 왜 많이 못 합니까? 수백 개씩 수집 못 합니까?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일단 당연히 많이 하면 좋지만 얘가 싣고 갈 수 있는 부피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캡슐 자체를 그러니까 뭐 100개를 만약에 채우겠다라고 하면 빈 캡슐 100개를 얘가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당연히 이제 개수 제한은 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름 그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43개 정도 캡슐이 있고 그 중에 38개인가가 실제 화성 샘플을 담는 캡슐이에요. 나머지는 어떤 용도냐면 그 얘가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고 하는 과정에서 이 탐사 로봇 자체에 묻어있던 지구의 오염물질이 튕겨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이런 일종의 증인 튜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화성 샘플을 담는 목적은 아니고 이 드릴로 구멍 뚫고 탐사하는 내내 지구에서 묻어나간 오염물질이 혹시 여기에 묻진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 튜브예요. 그럼 샘플 자체는 38개까지밖에 못 싣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땅에 흘리고 온다 그랬죠? 네. 그렇구나. 이것도 뭐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자,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고. 질문이 지금 퍼서비어런스 같은 탐사선이 있는 행성이 또 있나요? 그 지금 착륙해서 활동하고 있는 행성은 제가 알기로 화성밖에 없을 거고요. 금성 탐사선도 옛날에 70년대 그때는 소련에서 열심히 착륙 시도도 하고 했는데 금성이 너무 그 불지옥 같은 환경이어서 탐사를 한동안 못했죠. 사실 이것도 나사 예산이 날아가면서 미션이 좀 날아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나사는 2030년쯤에 이 마스 샘플 리턴하고 함께 금성에도 오랜만에 착륙선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뭐 베네라 아니면 그 베리타스 그다음에 다빈치 뭐 이런 다양한 탐사 미션을 계획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나사 예산 날아가면서 좀 불투명해졌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화성 그 어떤 행성 표면을 기어다니고 있는 미션은 얘 말고 이제 화성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뭐 큐리오시티 아직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그래도 현역이군요. 네. 예, 그렇군요. 이름을 잡을 때 퍼서비어런스로 지어서 좀 약간 좀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공감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이제 인내하다, 기다린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어전시 이런 걸로 했으면은 그렇죠.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최신 이슈 화성 생명체 흔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치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최신 이슈가 하나 더 있었어요. 최근에 뭐냐면 미국 하원에서 이제 퇴역 군인이 이제 저 영상을 제출한 것 같은데 저 영상입니다. 저게 미사일을 그러니까 미군이 미사일을 UFO로 추정되는 무언가에 발사했는데 그걸 튕겨냈다는 건가?
이제 맞고 예. 터지지도 않고 어. 조각 나가지고 계속 멀쩡하게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이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UFO 영상은 왜 그렇게 기술이 발전해도 다 저 화질이 저 똑같은 거예요? 예. 일단 저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근데 저도 저 영상 봤거든요. 네네네. 뭐 워낙 이슈였으니까. 네. 근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땐 별로 신기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되게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 신기했어요. 물리학적으로 조금 이상할 게 없는데 네. 호들갑. 뭐 그쵸. 이게 호들갑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예. 약간 그 어떤 상대 운동에 대한 오개념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원래 빠르게 움직이던 물체가 있겠죠. 물론 저도 뭔지는 몰라요. 음. 진짜 뭐 우주선이었을 수도 있고 무슨 기상 관측 기구였을 수도 있고 어디 적국이 보낸 드론이었을 수도 있고 뭔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뭔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날아가는 물체에 타겟팅을 해서 네. 이제 보통 저런 영상들은 그 공군 파일럿들이 촬영을 하니까 네. 딱 홀드를 하죠. 네. 그래서 쫓아가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 안에서 그 미확인 비행 물체는 가만히 멈춰 있지만 뒤에 배경이 빨리 이제 움직이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움직이는 물체를 향해서 미사일을 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가 뭐 3-4 조각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얘가 조각이 나면 그 순간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속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운동 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 관성이 있으니까 예. 얘가 조각이 나더라도 네. 그 파편들도 그 원래 움직이던 속도를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튕겨 나가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네. 이 미사일을 얻어 맞았다고 해서 얘가 바로 그냥 빵 다 산산조각이 나서 사방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 예. 깨지더라도 예. 원래 각각의 조각들 다 갖고 있던 속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깨지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이 전체 시스템과 같은 상대 속도를 맞춘 상태에서 녹화를 하니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뒤에 배경은 빨리 흘러가는데 얘네 혼자 막 가만히 이렇게 옆으로 퍼졌다가 다시 모여들고 하는 이상한 장면처럼 보일 수는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확히 뭐랑 같냐면 네. 그 가끔 출퇴근하실 때 전철 타면 내 건너편에 같은 속도로 같이 움직이는 전철을 마주볼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은 분명 나도 빨리 움직이고 네. 저 건너편의 전철도 빨리 움직이는데 서로 상대 속도가 거의 0이 되다 보니까 좀 머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 다른 사람 얼굴이 보여요. 맞아요. 심지어 빨리 움직이지도 않아서 계속 아이 컨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원리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물리학 배운 분들은 이게 이상하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물론 저 예. 영상만 저도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저게 찍힌 게 뭐냐라고 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명확하게 정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UFO인 건데 저 영상 안에 담긴 그 움직임 자체가 그럼 이상한 거냐라고 하면 별로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는 미확인 게 물체인 건 네. 맞지만 네. 저기 뭐 이상할 건 없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신 이슈들 싹 정리해서 풀어주시니까 좀 개운한 느낌이 드나? 퍼서비어런스 지금 후발 때가 안 간다니까 좀 찝찝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